아까 저, 그 중간고사 본 거 결과 궁금하다 그러셨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채점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좀 인원이 많아가지고 채점 거기다 문제를 제가 좀 잘못 내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걸 작성을 하다 보니까 코드를 다 일일이 제가 읽어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채점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말 시험 때는 좀 어떻게 쉽게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그 DOM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정도에 대해서 하고 그중에서 이벤트 처리해주는 이벤트 핸들링까지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각형 그리는 거 해봤죠. 물론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원도 그리고 선 모양도 잡아보고 혹시 더 능력이 있으시면 저장하는데 나중에 PDF 파일이나 zip 파일이나 뭐 그런 걸로 바꿔서 더 해보시면 이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거기다 동영상 뭐 편집하는 것까지 다 넣는다든지 그럼 완전 추리될 테고 또 인공지능 학과니까 AI 관련된 거를 거기다 기능을 좀 추가해서 뭐 자동으로 이 뭔가 생성되게 하는 생성 AI 기능을 좀 추가한다든지 뉴럴넷 기능을 넣는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건 이제 제가 담당할 분야가 아니니까 뭐 빼고. 오늘은 그거 말고 DOM 윗부분에 있는 BOM이라고 하는 봄이라고도 뭐 발음하면 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브라우저에 따라서 다 지금 이름이 BOM의 B가 브라우저죠. 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태그가 표준안으로 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다 좀 기능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에서 되는 거는 또 다른 데서 안 되고 하는 이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못 해보겠죠. 그래서 일부분만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자바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바 애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HTML5에서 그 태그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애플릿 기능이 불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도에서 없애버린 거겠죠. 그래서 원래 이번에 더 추가해서 이 잡아가지고 할 건 뭐냐면 병렬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학 과장님하고 뭐 그렇게 할 거다 제가 얘기도 말씀드렸었는데 뭐그 운영 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다루다 보게 되면 이 멀티 프로그래밍 쪽을 다뤄야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레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이 병렬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키보드 입력 받고 한쪽에서는 연산 처리하고 뭐 그런 것들이 병렬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특히 게임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체가 날아가고 있는데 밑에서는 또 포를 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포 쏘는 거 그게 동기를 맞아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 동기를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진행한다 그러면 이 완전히 이제 그 굉장히 어색한 동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 CPU는 하나지만 어떤 순서대로 동작할지는 모르겠지만 물체가 날아가는 거 밑에서 물체를 맞추려고 뭐 포를 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까지 만들어 본다라면 이 스레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배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쪽에 보게 되면 그런 이제 그 비동기 동작을 동기화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세마포라든지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그냥 스레드 프로그램 쪽으로 하고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만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물론 유니티 가지고 만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툴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은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거를 자바 가지고 해볼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에 점점 자바가 조금 이제 그 사람들 내리 속에서
이 별 볼 일 없는 좀 구시대의 언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환경 하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할 적에는 자바를 모르면 안 되죠. 거기다가 이 원래 또 하려고 했던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나 스프링 부스 쪽에는 자바가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바 처리에 대한 얘기 뭐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자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BOM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에요. 우리가 전 시간에까지 했던 걸 DOM이라고 하는 걸로 했었죠.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이건 다큐멘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듈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든다면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다면 HTML 태그 하나당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객체로 설계가 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HR이라고 하는 선은 근다 그러면 선에 해당되는 것도 하나 있고 뭐 P라고 하는 태그가 있다면 태그도 마찬가지였다는. 근데 이 그 BOM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특히 브라우저와 관련돼서 제공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환경 자, 우리 브라우저 그러면 지금 이번 학기엔 주로 크롬 많이 쓰실지 모르겠는데 뭐 크롬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그 브라우저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이 기능들이 이 자바스크립트로서의 그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환경을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의 실행 환경 이 실행 환경을 자바스크립트로 컨트롤해 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 어떤 뭐지 그 실행이라든지 접근이라든지 뭐 접근이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겠지만 접근 또는 제어가 가능하다. 네, 접근이라는 말은 제가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서 어프로치란 말을 쓰는데 뭐, 뭐 가까이 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제어란 말을 가지고 쓸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제어를 장담하기 위한 하나의 객체 그래서 이 제공해 주는 것이 BOM이라고 하는 거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표준안이 돼 있지는 않다죠. 표준안이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만든 브라우저를 만든 회사마다 자기네 고유의 어떤 이 특성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회사의 브라우저에서 동작하지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B에서 만든 거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여기 그 담당하는 종류들을 보게 되면 이 정도는 다루더라야죠. 그래서 윈도우라고 하는 거를 다루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스크린을 다루는 부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음에 이 어디다가 할 것인지에 대한 로케이션 부분들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오늘은 요거 위주로만 몇 개 보고 두 가지 정도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 시간에 이런 거를 그려봤어요. 자,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 밑에 쭉 내려가서 이 하위에 다큐멘트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래서 다큐멘트 밑에 이 다시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데 이 HTML이라고 하는 태그 이런 걸 박스로 친 걸 갖다가 다큐멘트에 해당되는 객체라고 부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객체가 이 다큐멘트라고 하는 모습에 전체적인 그 하나의 그 웹 그 환경 하나 또는 웹페이지 하나를 다큐멘트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HTML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객체 여기서 어떤 시작해가지고 HTML 보니까 다시 여기에
이 헤드라고 하는 객체가 들어가고 다시 이 body라고 하는 객체가 들어가더라 하죠. 그래서 이런 태그 하나하나당 객체를 이렇게 선택게 되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DOM이라고 불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 윈도우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 더 나눠지는데 여기에 이 하나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뭐 여기 스크린이라고 먼저 썼으니까 스크린부터 쓸게요.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 그 전체 화면에 웹브라우저 화면에서의 그 어떤 화면 크기 조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하는 걸 찾아내는 이 객체를 웹브라우저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인 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객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다. 물론 뭐 이거 말고도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BOM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객체가 담당해주는 객체를 요 밑에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거에서 다 담당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화면을 하나 만들었다고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위에 이렇게 생긴 게 최소, 최대, 그다음에 제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로고가 나오고 뭐 테스트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뭐뭐뭐뭐뭐뭐 점 HTM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실제 이런 화면이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이그 어떤 이제 그 이런 이제 그 블렛 하나 잡아놓고 여기다가 이 뭐 첫 번째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클릭하게 되면 뭐가 나오고 두 번째 것이 뭐 클릭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요 부분까지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DOM이라고 담당하는 부분이다. 이제 이 다큐멘트가 담당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이 화면에 해당되는 걸 담당하는 부분이 윈도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BOM이라고 하는 게 담당해 주는 거다. 그래서 화면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 이 화면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담당해 주는 객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누가 해주느냐? 이거 웹브라우저 띄우면서 시작되죠. 이 스크린이 이 만약 왕년에 했던 뭐 익스플로러다라고 하는 걸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아니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크롬 같은 걸로 할 것인지 파이어폭스 같은 걸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요 모양 전체적인 모습도 달라지고 여기 뭐 탭이 있다면 탭도 달라지고 뭐 하죠. 그리고 여기 색깔도 처음에 초기 색깔도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를 여기서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오늘은 윈도우 객체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달아보면 좋긴 하겠지만 이거는 필요시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객체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윈도우 객체는 윈도우마다 이제 그 하나의 윈도우 객체가 생성되는 거다 그러죠. 이건 뭐 DOM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음, 헤드라고 하는 태그 있으면 헤드라는 태그에 해당되는 걸로 객체가 만들어지고 바디라고 하는 태그에 해당되는 걸로 객체가 만들어지고 물론 헤드 밑에 보게 되면 여기 메타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타이틀도 있었다. 그러면 타이틀 이렇게 만들고 바디 쪽에서 보게 되면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럼 스크립트가 몇 개 있다면 스크립트 그것마다 하나씩 하나씩 태그가 만들어지듯이 여기서도 윈도우마다 이 윈도우 태그가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내가 이제 웹브라우저를 두 개 띄웠다면 두 개 해당되는 거, 세 개 띄웠다면 세 개 해당되는 거, 이렇게 된다. 이제. 그렇다면 이와 같이 윈도우라고 하는 게 생성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어떤 경우에 윈도우 객체가 만들어지느냐인데 세 가지 경우에 윈도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게 돼 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HTML이라고 하는 걸로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이 파일 해가지고 오픈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서버에다가 제 그 호출해가지고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되는 것도 있죠. 그걸 그냥 톡 들어서 브라우저가 새로운 웹페이지를 갖다가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웹페이지를 실행하는 걸 갖다가 로딩한다라고 얘기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실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 웹 브라우저에다가 갖다 놓는 거니까 웹페이지를 로딩 시에 이 그 윈도우 객체가 새로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저번 때 해봤듯이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뭐 학기 중간고사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이렇게 이제 그 화면이 떴다면 이렇게 나눠서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다 HTML이라고 하는 하나 이제 그 화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작은 페이지들이 여러 개로 나눠서 하나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었을 때 이거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쓰죠. 그래서 아이프레임도 결국은 커다란 제 그 윈도우의 한 덩어리나 마찬가지를 담당하는 거니까 이게 이 결국은 웹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 태그당 이 윈도우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세 번째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도 만들 수가 있다. 이제. 자, 이건 대문자로 쓸게요. 위명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로서 이 그 윈도우 객체를 갖다가 생성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하려고 한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제 그 내부에서 동작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이건 코드를 HTML5에서의 그 태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태그 가지고 코드를 작성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할 이유가 없고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걸 오늘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상으로서는 이런 제 화면이 하나 아까 이제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세 개에 해당되는 프레임이 있고 전체 걸 통합하는 이 그 프레임이 있고 뭐 그랬다고 하면 네 개에 해당되는 다시 자, 이렇게 세 개에 해당되는 HTML 태그가 있다가 있다. 그래서 HTML 이제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고 웹페이지라고 하는 걸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탑이라고 하는 걸로 페이지가 있었다라고 하죠. 이것도 HTML 코드로 작성했다라는. 그러면 이 하나하나 해당되는 걸로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윈도우 태그 뭐 예를 들어서 1번에 해당되는 거, 2번에 해당되는 거, 3번에 해당되는 거, 바탕화면에 해당되는 0번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네 개의 윈도우가 작성되는 거죠. 네 개의 윈도우 객체가 이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다 하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도리는 없는 거고 이렇게 생성된다는. 근데 이걸로 하는 방법은 이제 코드가 제공되는데 그 코드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윈도우라고 하는 거를 나가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윈도우를 먼저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윈도우라고 하는 거를 열기 하는 방법과 닫기 하는 방법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서의 작성된 거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게 되면 여는 거니까 오픈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오픈이라고 하는 걸로 쓰게 되면 파일 오픈인지 뭔지 혼동스러우니까 앞에다가 꼭 윈도우라고 하는 걸 써줘라라고 하는 것이 권고안이에요. 그다음에 뭐를 열 것이냐라고 하는 거 여기에 매개 변수들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이러이러한 걸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예를 든다면 하나의 그 화면을 열 때 이 네이버라고 하는 게 실행되면서 열게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든 어떤 HTML 태그 아이프레임과 여기서 쓰는 것듯이 나만의 고유의 웹페이지가 뜨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걸 갖다가 URL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 볼게요. 그 다음에 이 URL을 만든 이와 같은 고유의 어떤 화면이 하나 떴다라면 여기다가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데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고 난 이름이 필요 없어 그러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윈도우 네임 W 네임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처음에 화면을 띄웠는데 이만한 화면을 띄웠는데 여기다가 요만한 거 하나 띄우면서 아니면 다른 화면을 하나 떠 띄우면서 요게 이제 브라우저 하나 더 떴다 이거지. 이게 웹페이지가 하나 더 써요. 근데 이 웹페이지는 네이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겠다 이거죠. 이거는 그냥 처음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나만의 고유 이 그 페이지였다. 나의 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 선택하면 네이버 뭐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이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선택하는 이런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오픈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새로운 윈도우를 만들고 이 그 웹브라우저를 하나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작은 웹브라우저지만 이 웹페이지가 뜨도록 만든다 했죠. 그러려면 요 사이즈는 얼마를 할 것인지, 전체 화면을 차지할 것인지, 전체 스크린에서 차지할 것이니까 이건 하드웨어하고도 조금 더 연계가 되다 보니까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여기가 시작 위치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시작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 다음에 폭은 얼마를 할 것인지 길이는 얼마를 할 것인지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죠.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피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통 집어넣어서 물론 기본값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 세 가지 가지고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화면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워버릴 수도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오픈이니까 당연히 클로즈라고 하는 것만 쓰면 되겠다. 근데 여기도 그냥 클로즈는 파일 클로즈도 있고 워낙 많으니까 네트워크상의 클로즈도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클로즈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윈도우라고 하는 거를 써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분명하게 이와 같이 이 웹 브라우저와 관련된 BOM이다라고 하는 걸로 명시해 준다. 자, 여기 그 윈도우 클로즈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도 불러요. 셀프 클로즈라고 불러 써도 돼요. 근데 가능하다면 그냥 윈도우라고 쓰는 것이 혼동을 좀 적게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이름 쓰는 거, 뭐 이거는 이것 썼다, 여기다 윈도우 썼다 그러면 별로 제 이썩 암기하는데 도움도 별로 안 되고 혼동스럽기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개면 복잡하니까 그냥 윈도우라고 하는 걸로 정하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어떤 화면이 하나 있다라고 하고 이 화면에서 보게 되면 뭐 이거는 제 그 시작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네,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선택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새 윈도우 열기 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의 이런 항목이 있는 부분들을 클릭하게 되면 새 윈도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걸 아예 없애버리시면 여기 X 눌러도 되긴 하지만 이 방법 말고 현재 윈도우 닫기에서 이거 X 대신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윈도우가 없어지게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새로 만든 거를 갖다가 삭제해버리고 싶다 그러면 새 윈도우 닫기.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항목이 있는 이런 이제 그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한다 하죠.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했다 이죠.
그러면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 네이버라고 하는 게 만들어요.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그리고 실제 화면에 우리가 이게 스크린이라고 한번 해보죠. 또 모니터라고 한번 해보고 생각해보죠. 그럼 보통 우리가 여기 이 좌표를 0,0으로 보죠. X하고 Y를 이쪽으로. 그래픽 쪽에서는 항상 그렇게 봐요. 여기서 따지는 것보다는 왼쪽 상단에 해당되는 걸 0으로.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때 증가, 오른쪽으로 할 때 증가. 그래서 Y축이 아래로 내려가서 증가되는 걸로 보통 따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시작 좌표를 300, 300에서 시작하는 걸로 한번 보자. 물론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300개에 해당되는 픽셀 떨어지고 위에서 300개, Y좌표를 300개 떨어지는 걸로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400이라고 하는 공간을 갖도록 하고 픽셀 크기로서 그리고 이 길이에 해당되는 것 또는 하이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300개라고 하는 이런 거가 하나 생성되도록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작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HTML5를 이용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이 그 코드가 바로 BOM이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HTML5라고 하는 거 명시해주고 그다음에 헤드를 하나 정할까요? 자,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에 해당되는 걸로는 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태그 하나당 객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 객체가 뭐냐면 DOM이라고 하는 거다. Document Object Model. 이제 캐릭터 타입은 유니코드로 지금까지 쭉 썼으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타이틀 뭐라고 썼냐면 시작이라고 썼네요. 시작. 이렇게 됐다.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처음에 열기 하면 클릭하게 되면 이런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작업해야 되니까 몇 가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여기다가 써보자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윈도우가 만들어졌으면 그 새로운 윈도우에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 열기를 할 것인지 닫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뉴 윈도우 이름을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윈도우인데 이걸 갖다가 쓰려고 명시해 준 거니까 하나의 변수명이니까 let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써라라고 하죠. 안 써도 문제는 없는데 써주는 것이 가장 그 권고안에 좋은 거다 이제. 그리고 VAR이라고 하는 걸 써도 되고 뭐 아니면 let을 써도 되고 그런데 그 중에 let이 가장 이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죠. 처음에 이제 그 윈도우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했을 때 이런 윈도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두 개 해당되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 네이버라고 하는 걸 갖다가 다운로드 받는 하나의 함수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는 URL이라고 하는 걸로 이거를 하나 받아가지고 네이버면 네이버 아니면 이제 구글이면 구글 이런 이 위치 정보에 해당되는 걸 받으면 되겠죠. 그때 받는 게 뭐냐면 뉴윈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윈도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새로 열려고 한다. 그러면서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쓰는 게 오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어떤 거를 열 것인지에 대한 거. 다시 말해서 웹페이지에 해당되는 이름 또는 그와 같은 이 URL이라고 하는 뭐 HTTP까지 쭉 해가지고 쭉 써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이와 같이 매개 변수를 받았으니까 그냥 URL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름을 쓰는데 요 페이지 이름을 내가 막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돼.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되죠. 그러면은 그냥 생략하면 되는 거고 난 요 페이지 이름에 해당되는 걸 앞으로도 계속 뭔가 제 그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름을 써주면 됐겠죠. 마이 라고 쓰던 각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거죠. 앞으로 계속 쓸 거면 써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조건들이 들어갔죠. 시작 위치, 그 다음에 가로, 세로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시작 위치에 해당되는 거 왼쪽에 해당되는 거 얼마만큼이냐? 300만큼 떨어졌다라고. 그 다음에 위 가장 위쪽에 해당되는 게 얼마? 이걸 x하고 y라고 안 그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거. 위쪽은 300만큼 위치 이거 y 값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x축에 해당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폭에 해당되는 거 400으로 잡기로 했고 길이에 해당되는 거를 300으로 잡기로 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윈도우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게 다죠. 그래서 여기다가 물론 이제 그 직접 여기다가 네이버에 해당되는 거 http 하고 난 다음에 뭐 www.naver.com 그렇게 써도 되는데 그거는 여하튼 매개 변수를 받는 걸로 해보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요 부분을 클릭했을 때 동작해 주는 거. 두 번째 이 화면을 갖다가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 번째 해당되는 거 닫기에 해당되는 거에 한번 해보죠. 그래서 닫기 했을 때 동작하는 함수, 펑션, 메소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쓸게요. close, new window. 이번에는 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와 같이 new win이라고 하는 이 윈도우를 갖다가 또는 객체를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쓰면 되죠. new win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었으니까 여기에 이걸 close. 자, 이거만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거 만들지 않았는데 닫기를 먼저 클릭하게 되면 뭔가 없는 거 저희 그 지우란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는 아주 저희 그이 단순한 작업할 때 저희 그 초보자가 하는 얘기고 실제 좀 전문가가 되면 이 부분을 넣어서 이런 화면이 이제 또 윈도우가 떴는지 안 떴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뉴 윈도우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미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체크해봐라 이거죠. 처음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널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널이었다면 이게 널이었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널이 아니었다면 이런 거 널이 아니었다면 클로즈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윈 걸 집어넣고 그리고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스크립트 슬래시 스크립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헤드하고 짝을 이루는 거를 여기다 쓸게요. 슬래시 헤드 이렇게 해서 헤드까지 닫았고 이제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 부분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다 쓸게요. 뭐 이런저런 얘기는 다 빼고 요 세 개만 나오게 할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클릭하면 어떤 동작 할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연동하는 하나의 이 윈도우가 떠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앵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걸로 가보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여기다가 네이버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네이버라고 쓰면 네이버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 버리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어떤 위치에 해당되는 건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여기다 주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서 뭐를 실행할 거냐 하면 자바스크립트에 이 로드라고 하는 함수를 또는 메소드를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개 변수 이렇게 줘야 되겠죠. URL 값을. 근데 뭘 줄 거냐 하면 이 시작을 여기 더블 코테이션이니까 여기 싱글 코테이션을 쓰고 HTTP 아까 네이버라고 하는 걸 호출하려고 그랬다라고 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A라고 하는 앵커 이 부분을 갖다가 호출할 요걸로 넘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말을 클릭했을 때 새로운 윈도우 열기. 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앵커라고 하는 걸로 하나의 제 그 이쪽 해당되는 게 이 바로 넘어가는 하나의 새로운 브라우저 또는 제 그 브라우저가의 웹페이지가 여기 웹페이지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앵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윈도우 닫기에 해당되는 걸 하려니까 여기도 윈도우 닫기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는 바로 그냥 클로즈 하는 건데 윈도우라고 하는 게 이건 새로 만든 거고 이건 새로 만든 윈도우고 네이버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는 윈도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윈도우 메인에 해당되는 거 시작 윈도우 그걸 닫을 거니까 그때 닫는 거는 이렇게 써야 돼요. 요거만 써주면 현재 윈도우 이게 현재 윈도우니까 현재 윈도우에 해당되는 걸 닫는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윈도우 이름이 아니라 그냥 바로 메인 윈도우 시작 윈도우에 해당되는 거. 써야 될 거는 뭐냐 하면 현재 윈도우 닫기라고 하는 말을 클릭했을 때 그게 끝나겠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요 뒤에 줄줄줄줄줄줄 그냥 붙어버려요. 그래서 다음 줄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 브레이크문을 넣는 거죠. 백슬래시 n처럼 C 프레스 C 언어에서의 여기도 다음 줄로 가기 위해서 브레이크문 이렇게 브레이크 태그를 하나 더 넣는다. 자, 마지막 새 윈도우 닫기라고 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넘어가서 윈도우를 닫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태그에다가 이번에는 뭐를 호출해야 되냐면 이거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close new window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갖다 호출해 준다. 이렇게 하면 이걸로써 이 닫기가 되는 거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새 윈도우 닫기라고 하는 이런 글씨가 뜬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게 호출되는 거죠. 이걸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디 끝나고 슬래시 HTML 이렇게 하면 이 화면이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네이버가 하나 떴고 요거 클릭하면 네이버를 떴던 화면이 하나 삭제되고 하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윈도우라고 하는 걸 새로운 하나의 이거는 이 말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다.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다 하죠. 그리고 윈도우 객체에서는 하나의 이 웹페이지가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웹페이지가 뜨는 하나의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웹페이지 안에서 보게 되면 다시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네이버로 돼 있으니까 근데 네이버 안에서 또 다운로드 받아서 보게 되면 헤드가 있고 헤드 태그가 있고 바디 태그가 있고 또 거기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스팬도 있을 테고 패러래프도 있을 테고 뭐 그림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도형에 관련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객체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 더 해서 이번에는 저희 그 내용을 좀 윈도우 모양을 이렇게 크기 조정해 주는 것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쉴게요. 자, 그러면 이 조금 전에 만들어진 이런 윈도우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네이버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해보죠. 여기가 네이버 크기가 여기가 얼마였냐면 400. 이쪽을 가지고 300. 근데 너무 작아요. 잘 안 보여 너무 작아서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크게 만들려고 한다. 아니면 위치가 너무 왼쪽에 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고 위로 보내고 아래로 보내고 그래서 이거 크기에 해당되는 걸 한번 조절해 보자. 화면 크기에 해당되는 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는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 이런 것도 한번 나타내 봐야 되겠다. 이것도 사실 이 모든 웹브라우저가 동일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에 대한 것까지 다뤄보면 윈도우에 대한 것들 물론 여기다 윈도우에서 더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도 있겠죠. 화면에 글씨가 잔뜩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손대고서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슬슬슬 올라가게 할 수 있죠. 스크롤 업 이렇게 되고 스크롤 다운 하게 될 수도 있겠죠. 타이머를 이용해서 그런 기능들도 추가해 줄 수 있는데 타이머를 이용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이 시스템에 관련돼서 OS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하고도 좀 밀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웹브라우저에 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의 자바스크립트를 제공해주고 있다. 두 번째 얘기는 뭘 할 거냐면 윈도우에 대한 거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변경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해 주는 이 BOM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OM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 파일 네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왜 쓰냐 하면 이 생성된 윈도우 안에서만 이게 되지 처음에 HTML 된 걸 갖다가 시작하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윈도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윈도우 모습이에요. 윈도우 조정이라고 하는 같이 타이틀이 있고 여기 이거만 쓸게요. left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버튼인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right라고 하는 걸 누르면 오른쪽으로 윈도우가 이동하고 up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윈도우가 위로 이렇게 이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다운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 더하기 표시에 이걸 클릭하게 되면 화면이 좀 더 커지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작아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커지게 화면 그러니까 이제 그 화면이 윈도우라고 쓸까요? 크게 이거는 작게 요거는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위로 아래로 뭐 그거는 이제 그냥 말이 예, 간단하니까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걸로 작성해 보자. 자, 이제 버튼이 6개가 있으니까 요 간단하겠죠. 이런 버튼에 해당되는 걸로 동작하는 저런 음, 윈도우를 한번 만들어 보고 거기에 대한 동작은 어떻게 할 것인지. 헤드 타이틀에 조정이라고 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헤드는 이것까지만을 가지고 작성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바디 부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버튼만 만들면 돼요. 버튼이 몇 개냐면 6개죠. 따라서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동작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이 그 댄싱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이걸 리스너라고 얘기했어요.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 해줄 건지를 여기다 명시해줘서 한 줄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은 걸 갖다가 하나의 이 그 메소드를 정해줄 수도 있고 윈도우 리스너를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이렇게만 써보자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 거에 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특히 이제 웹 그 크롬에서의 이런 제형은 요 무브 바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죠. 함수라고 해도 큰 문제 없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x좌표값만 바꾸면 되겠죠. 10칸 이동하는 걸로. y좌표값은 안 바뀌는 걸로. 그럼 이거 계속 무브 바이라고 하는 것만 잘 바꿔 쓰면 x축하고 y축값만 잘 바꿔 쓰면 이거는 위냐 오른쪽이냐 아래냐 다 결정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버튼이 레프트라고 하는 이름의 버튼이 나오게 하겠다 이거죠. 그냥 간단하죠. 이거는 첫 번째. 그러면 이런 형태로 계속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크기 조절해 주는 거는 당연히 move by가 아니라 다른 이름의 이거 메소드를 제공해 줄 거다. 자,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나니까 이게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플러스 10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는 버튼. 그러면 이걸 클릭하게 되면 요 버튼에 해당되는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이제 이 리스너에 해당되는 게 동작해 준다. 세 번째는 위로 올라가는 거.
야, 물론 여기 이거 다 생략 가능해요. 윈도우 다 생략하는데 어차피 자기 윈도우밖에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좌표값이 커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진다 그랬죠. 따라서 x좌표는 그대로 y좌표값만 10칸 정도 줄어드는 걸로 한번 해보자. 요건 업. 다운은 요게 플러스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 네 개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간단하게 move by라고 하는 걸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윈도우 크기를 크게 하고 줄이는 건 일반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는 거니까 리사이즈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누가 봐도. 네, 윈도우 이거 생략해도 상관없으니 써봅시다. 리사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x하고 y 해당되는 걸 얼만큼씩 증가시킬 거냐 x 크기를 한 10칸씩 크기를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10 폭도 10 그다음에 길이도 10 이게 플러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잘못 썼네. 마지막 10칸씩 줄이면 되는 거니까 10칸씩 줄이는 걸 마이너스 10씩 줄이는 거 폭도 10을 만큼 줄이고 길이도 10칸씩 줄인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 일단 이런 화면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이 그냥 띄웠더니 여기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이걸 레프트를 클릭했더니 왼쪽으로 하냐? 절대로 안 가요. 이건 언제 이렇게 동작할 수 있냐면 이 윈도우라고 하는 오픈 이거로 이 작성 시에만 해. 또는 그래서 생성 시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 생성된 윈도우에서만 이제 그 동작한다. 따라서 이거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거를 생성해주는 하나의 메인에 아니 또 요거를 호출해주는 하나 이 그 웹 페이지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저거 호출해주는 웹 페이지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걸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 두 번째는 파일 네임에 my win control이라고 하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거를 호출해 주는 걸로 쓴다. 이제. 그러니까 내 화면이 또 하나가 떠서 여기서 이거를 하나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뭘 이용했냐면 윈도우 오픈이라고 하는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거 하나 새로 생성해 준다. 그래서 이
화면 하나, 아니, 그 윈도우를 하다 하나 생성해진다. 화면보다는 윈도우인데 그냥 화면이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 이 메인에 해당되는 걸로 하나 그냥 써주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거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의 이 호출되는 이런 거 타이틀만 하나 쓰는 걸로 할게요. 컨트롤. 그리고 여기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용 없는 거. 그래야지만 요게 이걸 클릭하고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타이틀 컨트롤이라고 썼죠. 바디 부분에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 쓰면 돼요. 스크립트. 네, 이거 윈도우 오픈. 자, 여기다가 써줄 게 뭐냐 하면 요 파일 네임을 하나 써주시면 되죠. by win html. 여기 쉼표하고 요 윈도우에 대한 이름이 뭐 계속 쓸 게 아니면 그냥 생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 그래서 그 크기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서 왼쪽에 해당되는 거는 얼마부터 시작하는 걸로. 아까 똑같이 한번 볼게요. 왼쪽은 300, 탑은 300. 그래서 이 전체 화면에서 X축 300, Y축 300. 그래서 시작하고 폭은 400. 길이는 200, 30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만 써주시면 스크립트라고 슬래시 바디 슬래시 HTML. 자, 요거만 써주면 요거하고 일치되는 하나의 화면이 되고 여기 뭐 클릭하는 거 없이 자동적으로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고 나서 생성되는 경우는 이 키들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동작을 해주게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 여기까지 해서 완료했습니다. 제가 뭐 다 완벽하게 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생략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 이 현장에서 이런 거를 개발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책을 또는 이제 그 매뉴얼을 많이 참조하시고 또 요즘에는 매뉴얼 필요도 없죠. 이 생성 AI 도구들을 위해서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GPT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 좋은 것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거 하나 코드를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것이 요즘 추세죠. 과거에는 이제 자기 직장 상사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가르치든 말든 이제 워낙 좋은 도구들이 많아서 개발할 수 있기 쉽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좀 쉬었다가 지금 2시 10분에 다시 자바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에 시작할게요.